초반이니까. 네. 철학이 결국은 이제 최고의 지위를 지닌 학문이라고 자처해왔지. 네. 자신감의 근저에는 뭐가 짱이라는 거야? 회의주의. 철학이요. 철학이 짱이라는 거지? 네. 철학적 알미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확실성이라는 가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지. 네. 그러나 철학의 자기도취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을 자기도취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철학에 대해서 지금 무슨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확실. 부정적. 부정적. 그 입장이 지금 철학의 자처,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철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처해왔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왔다는 거지. 네. 철학의 자기도취라고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이 사람이 불편한 거지. 네. 철학 자체 안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거나 특히 회의주의가 그 도전에 뭐 했다? 중심에 있었다. 중심에 있었다.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에서는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뭐야? 역할은 의심? 철학에서의 의심? 지금 보면 회의주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네. 여기서 지금 궁극적 진리의 소명인 철학에서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철학을 지금 두 가지로 쪼갠 거야. 일반론이랑 회의주의를 쪼갠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까지는 철학의 일반론이라고 본 거예요. 철학의 확실성이지. 이 사람은 철학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철학의 자기도취가 싫은 거지. 네. 철학의 확실성이 싫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확실성을 공격하는 누구? 회의주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네. 철학서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는 회의주의의 무슨적 명제? 고전적 그래, 전형. 고전적 전형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는 존재한다고 알 수 없으며, 세 번째, 그걸 우린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셋 다 묶으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냥 뭐야? 회의주의. 아무것도 안 존재한다. 그렇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반지성주의 성향에게는 이 극단적인 견해는 꽤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자, 일단 이걸 까는 거지. 네. 자, 고르기아스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첫째, 극단적 회의적인 주체 자신이 존재함을. 둘째,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셋째,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지? 네. 을 부정할 수 없다. 즉 1, 2, 3의 각각의 모순이 있다는 거지. 네. 첫 번째, 이거 혹시 이해 갔어요? 네.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존재하는 거 없다라고 판단하는 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두 번째는 그걸 알 수 없다 그랬잖아. 네. 알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각각 세 가지가 각각의 모순점에 빠진다는 거지. 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즉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자가. 그러니까 부정하는 즉시 자기가 자기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당착에 빠진 거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누구를 소개해줬어요? 고르기아스를 소개해주고, 고르기아스에 뭘 소개해줬어? 단점을 소개해줬지. 네. 그러니까 시간순 혹은 병렬지문이지. 네. 현대의 경우 극단적인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로 나가는데, 그는 모든 철학적 면제를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해 나가는 철학적 지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니까 최종적 정당화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는 무기로 삼는 것은 미니하우젠 트릴레마인데, 이 트릴레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진 미니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나오려 했던 우화를 알레고리로 쓴 거죠. 네. 알레고리가 뭐야? 이 상황을 빗대서 다른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냥 비유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알레고리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면 어떤 전체적인 비유를 다 얘기하는 거지. 네.
총체적인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알베르트에 따르면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 세 오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되지. 네. 자,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지. 이게 그 우리 여러 지문에서 봤잖아요. 네. 근원 명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따라가다 보면 무한 소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인문지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문학이 무슨 상대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양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 존나 엘리트 학문이죠. 네. 뭐 해결 이해 쉬워요? 아니요. 철학자들 내 논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특히 인문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공통의 용어를 쓰지 않아. 아. 철학자 한 명 한 명이 지용어를 만들어서 쓰죠. 네. 근데 이제 인문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은 있잖아. 그 키워드들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문학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논리들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지문에서 처음 보는 학자의 어떤 키워드들을 따게 된다 하더라도 그 키워드들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지.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기본 골격이 있단 말이야. 인문학의 기본 골격들을 익혀놓고 지문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이 지문도 지금 처음 들어와가지고 읽으면 어려워요. 네. 그쵸? 네. 자, 인과는 무한소급의 문제가 있다. 무한소급의 문제가 뭐냐? 우리 다른 지문에서 했던 얘기를 내가 좀 해보자면, 늦었어. 오늘 제가 좀 늦었죠? 자, 제가 늦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 다리 때문이에요. 이 미친 다리 때문에. 다리 아파 뒤지겠네. 다리가 왜 아파? 스키 타다 부러졌지? 네. 자, 스키 타다 왜 부러졌어? 스키 타다가 제가 약간 도전하는 스타일이죠. 네. 뭐든지. 네. 그러니까 상방 도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여기쯤 자기가 실력이 되면 10쯤 되면 꼭 15에 걸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너 이를테면 뭐 게임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된다면 나보다 존나 잘하는 놈이랑 붙어가지고 돈 다 날리고 도전하는 스타일이죠. 네. 도전하는 스타일의 장점은 뭐야? 실력이 빨리 늘지. 네. 단점은 뭐야? 부상을 많이 입죠. 네. 그래서 뭐 도전하는 스타일 때문이지. 그 도전하는 스타일은 왜 발생했어?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에요, 기질. 네. 근데 이 기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군인이거든요. 네. 이 할아버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지. 이 할아버지에겐 증조 할아버지가 있겠죠. 네. 이 증조 할아버지에겐 증증조 할아버지가 있겠죠. 네. 이제 벌써 끝났어. 이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원인은 뭐 때문이야? 신. 빅뱅 때문이야, 빅뱅. 그럼 빅뱅은 왜 일어났어? 우주. 아이씨.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준비가 좀 늦은 이유는 빅뱅 때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빅뱅은 왜 일어났어? 그럼 할 말이 없지. 네. 결국은 이 인과라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전 사건이어야만, 이전 사건만 원인이 될 수 있잖아. 네. 이전 사건만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에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요. 네. 이 무한소급은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른 상위 명제를 설정하지만, 이 제2의 명제는 제3의 명제를, 제3의 명제는 제4의 명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이기 때문에 상위 명제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네. 됐어? 네. 순환 논증은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의 명제를 끌지만, 이 제2의 명제를 다시 가보면 제1의 명제, 그러니까 내가 1의 주장을 했는데 1의 주장은 제2의 주장이야. 2의 주장은 사실은 제3의 주장이야. 제3의 주장은 사실 제 몇의 주장이야? 1의 주장. 4의 주장이야. 4의 주장은 사실은 몇의 주장이야? 1의 주장이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내가 A라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돈 꺼달라고 왔는데, 이 A의 주장은 B, B의 주장은 C, C의 주장은 D가 있다고 쳐봐. 네. A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지. 야, 나 돈 좀 빌려줘. 왜? 나 B 친구야. B 나 모르는데. B는 C 친구야. C 나 모르는데. C는 D 친구야. D 나 모르는데. D는 내 친구야.
아 뭐야? 근거가 나 자신이지. 네. 그렇지. 이게 순환 논증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근원이 내가 입증해야 되는 명제랑 같을 때 이걸 우리가 순환 논리라고 얘기하죠. 네. 절차 단절은 뭐예요?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충족이 불가능하지. 네. 그래서 정당화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리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조절할 수 있는 도그마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논변의 지속을 단절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네.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논증 구조 자체를 논증의 그 전제를 깐 거지. 논증의 기본 전제를 깐 거지. 네. 입증할 수 있다. 우리는 논증을 통해서 어떤 명제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까버린 거지. 네. 입증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람 말은. 네. 왜? 순환 논증 가거나 절차 단절 가거나 아니면 무한소급 가거나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실제로 강력해서 그 견딜 수 있는 철학적 정답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지. 네. 이 트릴레마의 절대적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얘기했지. 네. 그러면 트릴레마의 근거에서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얘도 다른 철학자들이랑 일본이랑 그렇지. 똑같아요. 그렇지. 다른 철학자들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불합,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명시적 주장은 확실한 게 없다지. 네. 그치? 네. 근데 자기가 한 행위는 결국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확실한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회의주의자들은 결국은 근원적으로 뭐에서 빠질 수 없냐면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 논증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 선생님,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그리스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모든 그리스인은 존나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쳐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도 그리스인이지. 네.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지. 네.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이 사람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신뢰하려면 이 사람 말이 틀려야 된단 말이야.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리스인이 거짓말쟁이라는 명제가 맞다고 쳐봐. 그럼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 반례가 되잖아. 네. 그치?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자체는 참말이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모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수행적인 모순의 발견은 회의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에 대한 얘기예요. 회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쨌든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네. 그러면 그거는 회의주의의 비판 대상이 되잖아요. 네.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미나워진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이 보여주는데, 자, 수행적 모순 EX 이라는 걸 발견해서 보여주자. 규율법적 증명이다. 이 증명 방식은 명제 P의 모순 명제인 나 P가 언명되는 순간 나 P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뭐예요? 발레가 발레를 없앤다? 응? 모순이 없음을 증명한다, 오히려. 음. 거짓을 증명한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면 참이다? 자, 그러니까 규율법적 증명을 지금 여기 보면 P의 모순 명제인 나 P가 언명되는 순간 나 P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가 타당하다는 걸 증명한 거지. 네. 이를테면 가볼게요. 확실한 인식을 P라고 보면 확실한 인식은 없다가 나 P라고 쳐볼게요. 네. 그럼 P는 확실한 인식이지? 네. 그럼 확실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확실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확실하다는 거잖아. 네.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럼 확실한 인식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 P가 P를 불러서 나 P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 예시 부분이에요. 이거 표시해줘. 여기 조금 어려워. 네. 나 P가 자신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P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한 인식이라는 게 있다. 그럼 확실한 인식은
없다. 없다. 확실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은 확실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은 확실하다. 그러면 뭐야? 결국은 P가 맞잖아. 네. 그러니까 나 P가 P를 함의하고 있음으로써 결국은 P가 맞아버리는 거죠. 네. 그가 부정하려는 확실한 인식은 있다라는 명제를 P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P와 나 P의 관계를 잡는 게 좀 어려워. 네. P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 확실한 명제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어머, 결국은 글쓴이는 회의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네요. 네.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기 자기 파괴로 귀결되므로 그 자체가 궁극적 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회의주의가 가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왔겠지. 네. 어떤 역할? 생산적 생산적 역할. 왜냐하면 회의주의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들이 됐어요? 네. 네. 위그렛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가류주의는 수행적 모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아니에요. 가류주의는 무슨 주의예요? 가류주의는 알베르트의 음, 민히하우젠 트릴레만. 트릴레마 얘기하는 거지? 네. 회의주의지? 네. 그럼 가류주의는 아까 나왔던 수행적 회의주의 모순. 중에 하나죠? 네. 수행적 모순에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수행적 모순은? 그냥 빠진 거예요. 수행적 모순은 수행적 모순 자체가 여기 있잖아. 네.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미니하우젠의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치? 네. 수행적 모순이라는 건 지금 이 P의 모순 명제가 나피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얘가 네. 그러니까 수행적 모순이라는 건 회의주의의 모순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행적 모순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면 회의주의의 모순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가류주의는 우리가 트릴레마 얘기하는 일반적인 가장 유명한 회의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네. 회의주의가 회의주의의 모순을 듣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오지 만났어. 않았잖아요. 네.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해가요? 네. 가류주의는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요. 가류주의는 회의주의지. 네. 이 최종적 정당화는 일반적 철학이죠. 네. 일반적 철학 애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네. 최종적 정당화는 일반적 철학이지. 네. 수행적 모순 때문에 어렵다. 수행적 모순 때문에 오히려 가능해진 거지. 네. 왜냐면 수행적 모순이라는 건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적 모순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파랑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파를 가보면 이 가류주의는 회의주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파일 거고 원래 최종적 정당화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철학의 자법, 그치? 네. 얘를 혼내주려고 이제 회의주의를 데리고 온 거고 이 철학의 자법에 가류주의를 갖고 와가지고 뭘 얘기했어? 가류주의를 까면서 가류주의는 무슨적 모순이 있다? 수행적 모순. 수행적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최종적 정당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규율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맞아요. 맞아? 네. 그치? 네. 규율법적 증명이 뭔데요? 본문 가서 확인해봐. 규율법적 증명이 여기 나왔던 거지. 맞아요. 수행적 모순을 발견한 방법이지. 네. 그래서 나피 얘기해가지고 네. P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피를 만들어 버리면 나피가 결국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P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어라? 틀렸네. 그 결국은 나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결국 P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 모순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네. 규율법적 증명은 수행적 모순. 아니 규율법적 증명은 누구 편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최종적 정당화 편이지. 네.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건 가류주의지. 네. 이거 이해가요? 네.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내용을 이해 못할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당화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철학은. 네. 근데 정당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게 회의주의 애들이지. 네. 근데 회의주의 애들이 이제 고전적인 회의주의를 주고 현대적인 회의주의를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의주의 애들이 이 일견 맞아 보여. 정당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네. 그런데 회의주의 애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결국은 자기들이 말이 맞다라는 것 자체는 정당화를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수행적 모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수행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뭘 통해서 증명한 거야? 기율법적 증명. 증명을 통해서 얘들 말이 맞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쪽 말이 맞다. 그럼 이쪽은 대체 왜 갖고 왔냐? 무슨 의미가 있냐? 건전해지니까 철학이. 네. 자, 위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학사에 등장한 회의주의는 모두 논박될 수 있다. 맞아? 아니요. 왜? 방금 논박했잖아. 아니 이걸 왜 못 찾았어? 어떻게 제꼈어요? 그냥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니야? 네. 일단 무슨 단어에서 거슬려야 되냐면 모두라는 단어에서. 네. 모두는 뭘요? 올이지? 네. 올 논박될 아. 수 있는 거지. 네. 철학에 등장하는 회의주의는 모두 논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렇게 가져야겠지. 철학사 초기에 등장하는 고르기에스의 세 명제는 회의주의의 고전적인 전형이지. 네. 근데 얘는 자체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반박이 됐죠. 네. 현대의 경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극단적. 회의주의는 이렇게 전- 나타나죠. 네.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자, 그럼 현대에서 반박하는 거 무슨적 회의주의예요? 극단적. 극단적 회의주의를 반박한 거죠? 네.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두 논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럼 극단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아. 네. 철학사에 등장한 회의주의는 과거의 회의주의는 논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과거의 모든 회의주의를 논박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현대의 회의주의는 뭘 논박했어요? 극단적. 그렇지. 극단적 회의주의의 그 하나 깠잖아요. 네. 얘네 이름 뭐였어? 까먹었다. 미니하우젠 트릴레마 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얘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단적 회의주의를 깐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 논박될 수 있다 해서 좀 거슬려야겠죠. 아. 그리고 모두가 원래 오답 키워드잖아. 네. 그러니까 모두라고 얘기하면 지금 범주 갖고 장난질을 하겠다는 거지. 네. 회의주의는 제1학문인 철학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제1학문인 철학의 이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응? 네. 제1학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 학문이지? 네. 최고 학문의 이념이라는 걸 왜 찾아볼 필요가 있어? 찾아볼 필요가 없지. 최고 학문의 이념이라는 걸 까면서 등장한 게 회의주의잖아. 네.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일- 처음부터. 그렇지. 알겠어요. 일문단에서 아, 철학의 자뻑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회의주의인데 네. 최고 학문인 철학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됐어요? 네. 회의주의는 철학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된다는 건 바꿔라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 네. 가치가 있죠 지금. 네. 회의주의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수용돼. 역설적 진리가 아니라 모순이잖아. 네. 이해가요? 네. 지금 여기서 등장한 회의주의들은 다 정당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왔단 말이야. 모순이 맞아요. 있어서 이제 반박 가능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네. 회의주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류이지만 맞죠? 네. 방금 옥단적인 오류를 증명했잖아. 네.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에서 철학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건 의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 전체를 요약하는 거겠지. 네. 그리고 적절한 거 물어보면 보통 이제 글 전체 요약하는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좋겠죠. 네. 자,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을 A에 가보면 이거 지금 이제 오류 찾아보라는 얘기죠. 맞아요. 마음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 존재하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의 개념의 확실성을 보장해준다. 자, 완전한 존재는 신이 있어야 되죠. 네. 신이 완전한 존재를 보장해주죠. 네. 순환론 아니에요? 맞아요. 식물이라고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있다.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긴 존재는 소중하며 절대적인 자연의 입법이니까 더 이상 따지지 말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절차 절차단절. 잔절이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논박이 불가능하잖아. 이건 절대적인 자연의 입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논증이 불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됐어? 네. 그러니까 삶의 의지라든지 절대적인 자연의 입법이라든지 절차 단절 순환 논증 다 몇 번?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네. 끝.